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보나요? 글로벌 무한 경쟁 사회에서 실력이나 능력 이상으로 자신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태도입니다. 오. 태도는 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통하는 대인관계 형성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력이나 능력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태도다. 네. 뭐 또 동의가 되네요.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이 태도가 중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왜 중요한가를 알아보려면 좋은 태도를 필요로 하는 배경과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업체나 단체, 동창 모임 등까지 2명 이상이 모인 모든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돈을 내라입니다. 아, 돈을 내라. 공동체를 운영하려면 자본이나 회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두 번째로 돈이 없으면 땀을 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도 땀도 없으면 사표를 내라 이겁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요구하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러네요. 너무나 직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려면 공짜는 없다 이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만약에 직장인이라고 해도 돈, 땀, 사표 중에서 하나는 내야만 하는데요. 돈을 벌려고 출근하는 거니까 돈을 내는 것이 해당 사항이 아니잖아요. 네. 또 새벽부터 열심히 사표를 내려고 출근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요. 그럼요. 그러면 직장인이 낼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죠. 땀. 그렇습니다. 땀을 내야죠. 네, 여기서 땀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고유한 능력, 탤런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3가지 능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첫째는 대인관계 능력이고 둘째는 업무 수행 능력이고 셋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네. 이 3가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지식과 기술과 태도거든요. 네. 그런데 지식이나 기술을 숙달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태도는요. 마음먹는 즉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데 가장 빠르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이 돼서 태도가 밥 먹여준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태도가 밥 먹여준다. 이렇게 태도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알았어요. 네. 그렇다면 이 태도를 한마디로 좀 정의를 좀 내려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떠실까요? 태도란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틀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틀이요? 틀. 그러니까 붕어빵 기계처럼 그 사람에게 형성되어 있는 내면의 틀의 모양에 따라서 반응하는 현상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누가 발을 콱 밟았다고 가정해보면요. 발을 밟았다? 이거 외부의 자극이잖아요. 네. 근데 이 수용하는 틀의 모양에 따라서 밟힌 사람이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조심 좀 하고 똑바로 잡으시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반응의 차이가 바로 내면의 틀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둥글둥글한 틀을 좀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뾰족뾰족하게 좀 그렇죠. 그런 틀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 이 틀이라는 게 마음의 모양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마음의 모양이 호수같이 넓고 깊어서 웬만한 자극점은 여유롭게 허허 웃어 넘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종자기같이 작고 옹색해서 조그마한 일에도 발끈거리고 씩씩거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틀은 자신이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데요. 스스로 틀의 크기와 두께를 넓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은 다들 원하실 것 같아요. 조금 나는 마음이 요만한 사람보다는 좀 큰 틀을 가진 사람을 되고 싶다.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그 틀을 좀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효약 하나가 있거든요. 네. 마음의 모양을 바꾸려면 시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특효입니다. 시각의 방향을 바꾸라. 네, 왜냐하면요. 시각이 바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아실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매사에 자신의 시각을 좋은 쪽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태도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라면 생각은 바로 핸들이거든요. 돌리는 대로 간다는 거죠.
또 자동차에 비유하니까 딱 와닿네요. 이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상대방의 모든 반응은 결국은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렇죠. 흔히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경을 바꿀 건가, 상대방을 바꿀 건가, 나를 바꿀 건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상대방의 태도를 바꿀 건가, 나의 태도를 바꾼 건가를 빨리 결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것보단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게 쉽고 또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죠? 말만큼 쉽지가 않죠. 그래서 톰 피터슨은요, 네. 태도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요, 삶의 모든 문제들은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최악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최상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라는 명언도 이참에 새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 들으면서 나는 또 어떤 모양의 틀을 가지고 있으며 그 틀은 종자기인가 넓은 바다와 같은가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